오늘 이 표를 지난주에 제가 이제 지적한 대로 좀 바꿨는데요. 색깔은 여름용, 하계용 색깔로 이렇게 됐고, 우리는 이 대통령 석방이랑 세계탄핵 이 두 개는 뭐 절대 포기 못하는 거고요, 이거는. 요거 밑에 하나 바꿨어요. 여기 원래 뭐 있었죠? 원래 사탄파 첩도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이번 총선을 전후로 해가지고 솔직히 내 심정으로는 사탄파보다 태극기파들이 더 나쁜 놈들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 사탄파 첩교는 이제 제가 쓰진 않을 겁니다. 무의미해졌어요. 무의미해졌어요. 지금 원내대표 미통당의 주호영이 됐는데 유승민보다 사실은 유승민은 얼굴마담이고 사기 탄핵의 총괄 실무 기획자가 주호영입니다. 그 주호영이 지금 이제 미통당의 사실상 이제 당대표로 접수가 됐고 이제 또 김종인 모셔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야 주호영 같은 자는 용서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주호영과 같이 경쟁했던 권영세 친박이거든요. 그렇다고 권영세가 됐다 해서 뭐 또 크게 달라지겠어요? 권영세 그동안 뭐 했는데요? 이 탄핵 벌어지고 있을 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탄핵한 자들이나 친박들이나 장외에서 태극기 파리했던 자들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아무 차이가. 특히 총선 이후의 행보를 보면은 구분하는 게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사탄파를 이렇게 구분해야 될 의미가 없어졌고, 그 대신에 제가 이거를 2022년 대선 승리 여기도 이렇게 해놨는데, 요즘 문재인 지지율이 71% 나왔다면서요. 71% 지지율이라는 게 4년차에 그동안 지지율 역대 대통령 중에서 민주화 이후에 가장 4년차 지지율 높았던 게 박근혜 대통령의 40%대였거든요. 노무현은 막 20%대 나왔었고. 근데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71%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총선 결과가 없었으면은 그냥 여론조사 조작이나 이거 치고 넘어갔을 텐데, 이번에 총선 결과와 그 전에 있었던 무슨 갤럽이니 리얼미티니 여론조사를 분석해보면요, 한 10% 정도가 부풀려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쪽 민주당이나 이 좌쪽에 10% 정도가 여론조사가 부풀려 나왔다는 게 이게 총선 결과에서 인증됐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율이 지금 71%라는 얘기는 한 60%나 50%대 후반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지지율입니다. 어마어마한 지지율. 50%대 후반이나 60%만 해도 어마어마한 지지율이에요.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보면은. 왜 그럴까요? 거의 문재인 지금 4년차 동안에 우리 문재인 사람 취급해본 적도 없고 대통령 취급해본 적도 없고 문재인이 경제 파탄, 안보 파탄, 외교 파탄 대한민국의 끝장을 내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의 다수의 국민들은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정권을 하나 교체한다는 거는 이게 정말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 정도까지 나와야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아니면은 특히 민주화 이후부터 쫙 무슨 김대중이 해보고 노무현이 해보고 이명박이 해보고 그 전에 김영삼도 해보고 박 대통령 해보고 했는데 박 대통령은 지금 탄핵당해서 감옥에 계셔버리고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그냥 대한민국이란 국가와 내 삶이 그렇게 크게 나아지거나 그러지 않는다. 예를 들면은 지금 문재인이 이제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떨어뜨렸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코로나 탓으로 좀 뒤집어 씌우고 있잖아요. 그거 아니었어도 마이너스 가는 건데 때마침 코로나 터져가지고 덮어씌우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일단은 경제 실정이 덮었어요. 이게 덮어져 버렸습니다. 그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미통당이 중심이 되는 보수 정권으로 교체했다 해서 경제가 살아나가지고 갑자기 경제 성장률이 막 5% 6% 되고 자영업이 막 활성화되고 이제 그런 기대들을 안 하는 거거든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당장 오늘 문재인이 퇴진하고 이명박이 대통령 됐다 해서 뭐 크게 달라지겠냐 이거예요. 특히 미통당 같은 경우는 이명박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나
늘 좌익하고 뒤를 치고 야합하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싫은 얘기 들으면은 뱉기 들어버리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봐도 내일 당장 미통당이 문재인을 내보내고 집권해 봐야 지금 돌아가는 판하고 별반 달라질 게 없을 것 같다. 저만 해도 그렇게 얘기할 텐데 일반 국민들이야 이게 귀찮은 거죠. 그냥 이왕 4년 동안 한 놈 뭐 총선까지 이겼는데 나머지 2년 한번 잘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뭐부터 해야 될까 이게 치밀하게 분석을 하고 어디를 공격하며 어떻게 영향을 내주며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현재 민통당을 중심으로 한 장애 보수 우파까지 제 눈으로 볼 때는 대선을 포기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지지율 71%, 이낙연 지지율 뭐 45%, 보수에서 지금 지지율 1위는 7% 홍준표. 이걸 보고 아 2년 뒤에 있는 대선은 우리가 무조건 지는구나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선을 포기했기 때문에 아주 이상한 짓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80 먹은 노인을 종신직 당대표로 데려오겠다. 그거 데려와가지고 내각제 결해가지고 장관자리 따먹겠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제에서 선거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문재인에게 연방제 길을 터주고 그 대신에 내각제 해주면은 우리는 장관자리 3분의 1 가지고 그 정도 권력 나눠먹겠다. 그게 지금 무통당에 있는 주호영하고 김종인이 하는 짓이에요. 주호영이 탄핵만 기획한 게 아니라 탄핵을 한 다음에 내각제 개헌까지 기획한 게 주호영이고 이번에 너 무슨 이상한 개헌 들어왔다가 지금은 덮었는데 국민 100만 사인 과정은 개헌할 수 있는 그것도 기획자가 주호영이에요. 그리고 미통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그걸 뻔히 아니까 미통당 의원들이 주호영을 뽑았다는 얘기 뭐겠어요? 대권을 포기하고 문재인에게 백기 투항해서 내각제로 장관자리 먹겠다. 그걸 미통당이 합의한 게 이번 원내대표 선거 때 주호영이 이겼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되자마자 바로 김종인 모시러 가겠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대권을 이길 생각하면 절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고. 근데 장애보수는 대권이 역시 안 된다는 게 뻔하니까 일단 돈부터 벌고 보자. 최대한 하여튼 부풀려서 돈 벌 때까지 벌어보자.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대표부장 아닙니까? 나는 아직까지도 저분들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창 씨가 2002년도에 12월 20일 선거 때 노무현한테 졌습니다. 지자마자 조용히 당선부 소송을 내서 재검표를 딱 한 달 만에 재검표 들어갔어요. 1월 23일경에 재검표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그 당시 한나라당 당비 5억 원을 대법원에 기탁을 해서 딱 한 달 만에 재검표 들어가서 그날 재검표해보니까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 재검표를 실무적으로 추진했던 한나라당의 서청원 당대표가 당대표 사임을 합니다. 책임지겠다고. 그 깔끔하게 끝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자들 하는 거 보면은 4월 15일이 총선이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그 다음날부터 개표 부정 정했거든요. 그러면 이미 당선 무효 소속이 들어가서 공판이 열리고 원래 이해창 때 같은 경우도 한 달 만에 했기 때문에 이제 5월 15일이잖아요. 다음 주면은 5월 15일이 다음 주에 재검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스케줄에. 근데 계속 떠벌리고 뭐 민주당 애들이 사전투표 출구사 때 발표했는데 웃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대표 부정이다 이런 말만 계속 하고 아니 실제로 재검표는 제가 볼 때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재검표를 계속 늦춰요. 이걸 지금 늦춰가는 거야 재검표를. 왜? 재검표 되자마자 똑같을 게 뻔하니까 최후의 10원까지 더 털려고 계속 재검표 늦춰가는 거야. 재검표 빨리 하려면은 즉각 내가지고 즉각 했으면 되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어차피 대선 질 거 여기서 최소한 2-3년 버틸 거 돈 칠까 보자. 그 자세로 가고 있는 거. 만약에 대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전체
선거 부실 관리는 지적할 수 있죠. 이번에 이 사전투표를 삼립방 박스에다 담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부실 관리를 지적할 수 있죠. 물론 난 그것도 선관위 입장이 내가 이해는 되겠더라고요. 사전투표가 갑자기 2배가 늘어서 오니까 사전투표를 대비해놓은 박스로 감당이 안 되니까 놀래가지고 야밤에 편의점 가가지고 삼립박스 사가지고 거기다 담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실 관리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그거를 제도 개선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전투표 자체를 없애자. 사전투표를 없애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체 선거 운동 기간이 13일밖에 안 되는데 사전투표하면은 8일 동안에만 보고 나중에 마지막 5일은 안 보고 투표를 해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특히 이번엔 진짜 중요했죠. 사전투표할 때 막말 3인방 차명진, 주동식, 김대호 막말이라고 본인들이 좌익들이 설치기 전에 김종인, 황교안이 종로바닥 기어다니면서 사과하고 다니고 그래서 금토에 야 이 막말 집단 심판하자 다 나갔단 말이에요. 차명진, 주동식, 김대호가 반박하기 시작한 게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월화에 뒤집어서 반박하는데 그러면 금토에 찍은 사람은 자 차명진 발언 열받아가지고 투표했어요. 아 월화 보니까 차명진 말이 맞아. 표를 물을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전투표가 있으면은 정권 쪽에서 정치 공작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5일 남겨놓고 뭔가 이상한 거 하나 그냥 팍 터트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5일 동안 회복이 안 되는데 사전투표에서 이미 그 쇼 보고 다 찍어버렸으면은 선거가 되겠어요? 대선 앞두고 뭐 김정은이 한 5일, 6일 앞두고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판문점에, 김정은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핵 포기했다 선언하고 나중에 5일 뒤에 그거 물렀어. 근데 이미 투표는 다 끝내버렸어, 화전에서. 이런 정치 공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지금 당장 없애자고 해야 되는데 지금 위통당에서는 그 얘기도 안 하잖아요. 사전투표 없애자 그 얘기도 안 하잖아요. 장외에는 이런 제도 개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전방위적인 부정선거였으니까 이걸 들어엎고 뭐 24억을 모아가지고 100군데 재검표를 하고 이런 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요 저런 식으로 선거 자체를 다 완전 부정이라고 부정해버리면요 대권 출마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2년 뒤는 똑같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제도 개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럼 대권에 출마하면 안 돼요. 국민들이 봐도 아 저것들 대권 나왔어? 저거 또 지면 또 저거 선거 불복할 텐데 이미 저거는 저러고 있는 것 자체가 대권을 포기한 겁니다 지금. 선거 부정 외치는 것 자체. 자 그래서 위통당도 준비 안 해. 장애보수도 준비 안 해. 우리가 대권을 준비해야 돼요 여기서. 이거 참 어처구니 없겠지만요 여기 오신 우리 미디어 독자분들이 대권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권 준비 써놨는데 이 밑에 보면 맞잖아요? 여기 밑에 보면은 아니 이거보다 더 명백한 대권 준비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아직 2년 남았는데 2년 안에 사기 탈행 2명 벗어던지는 것보다 더 명확한 대권 준비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태블릿 조작 다 잡아놨는데 이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져나갈지 몰라요. 어제 자웅 선생이 김한수란 자의 사주를 봤더니 원래부터 겁이 많고 지금 정신병원 왔다 갔다 될 정도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지금 다 불지 않으면 김한수 자체가 위험해진다. 사주 통계학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걸려있는 게 김한수 한 명이에요 지금. JTBC 기자 다 걸려있죠. 검사 다 걸려있죠. SKT 최태원까지 걸려있죠. 여기서 서로 말을 맞춰도 누구 한 명만 더 이상 안 되겠다 불면 다 끝나는데요. 다 무너지는데요. 한 명만 불면. 더 짜서 버틸 수도 없어요. 제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SKT 대표이사하고 도장 찍은 고객실장을
오해 증거 위조로 고소를 합니다. 그 고소하고 최태원한테는 고소장을 내용 증명으로 보내서 나는 대기업 승리상 최태원 당신의 허락 없이 이 중요한 정치재판에 증거를 조작해서 제출할 수 없다. 난 당신이 했다고 믿는다. 근데 그게 억울하면은 당신이 SKT 대표이사 불러서 직접 조사해서 발표해라. 자, 그렇게 던질 거예요. 이거는 글로벌 통신 회사가 정치 권력에 줄 서서 그 진실을 밝히는 언론인을 구속시킨 재판에다가 그 언론인을 모해 증거를 내서 진실을 퍼붓겠다고 합니다. 통신사 허가를 박탈시켜야 될 사건이에요. SKT 문 닫게 해야 될 사건이에요. 최태원이 얼마나 버티겠어요, 이거 걸렸는데. 이제 손장 내고 이제 슬슬 몸 풀어서 SKT 본사 우리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리고 저희는 당연히 SKT에다가 허가권 주는 방통위에다 또 집어넣죠. SKT 저거 허가 박탈시켜라. 공격할 때가 한두 군데요. 좀 심심하면 다시 윤석열 때려도 되고. 이제는 JTBC 공격해도 돼요. JTBC 공격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박 대통령에게 다 알렸잖아요. 저는 박 대통령이 파기한 동심에다가 해버리도 조작됐으니까 그 증거 철회하라는 말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그 말 한마디만. 그렇게만 되면 판 뒤집어져. 그럼 다 됐잖아요. 다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서 사기 탄핵 누명만 벗으면은 왜 대선을 못 이겨요? 자, 이번에 문재인이 앞서나니까 이제 부작용이 벌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보수들이 워낙 멍청해 보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요, 자기들끼리 밖으로 싸움합니다. 지금까지는 보수 개멸의 목표를 삼고 똘똘 뭉쳐 있었는데, 보수 개멸됐죠? 아니, 개멸됐어요, 보수. 이제 보수가 개멸되니까 자기들끼리 밥기름 싸움에서 터진 사건이 이번에 위안부 사건이에요. 그거 돈 싸움 아니에요. 그 할머니하고 그 종북운동가하고, 야, 나는 4년 동안 50억 벌었을 줄 상상도 못했어. 그거 뭐 하는 애들인데 4년 동안 50억을 거든? 나 4년 동안 50억 걸었는데 왜 나한테는 1억밖에 안 주냐. 그 싸움 난 거거든요. 근데 그 싸움 나니까, 야, 그 윤미향이라는 그 단체 운영자가 저 이용수 할머니 원래 위안부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폭로해버리네. 그 할머니가 언제 나온 줄 알아요? 93년도에 나왔거든요. 아니, 93년도에 나온 할머니가 지금 몇 년 지났어요, 지금? 27년? 그럼 27년 동안 위안부도 아닌 할머니를 27년 동안 앞에 내세워서 돈벌이 해놓다가 이제 와서 저 할머니 위안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돈 싸움 나가지고. 이제 곳곳에서 저렇게 벌어져요. 이제 친분 자유인데. 그런데, 그 위안부 문제도 걸렸어요.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제일 많이 파고든 게 우리 미디어층입니다. 그 위안부 문제 가지고 우리가 반격을 들어갈 때도 뭐 가지고 반격해 들어갑니까? 진실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무기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문재인과 비교해서 돈과 조직이 없기 때문에 진실의 무기만 갖고 싸우는 겁니다. 저 지금 저 이용수 할머니한테 이제 돈 안 준다고 얻어먹고, 이용수 할머니 저 위안부 아니었고 하는 자들한테 우리가 이용수 할머니 발언을 다 정리해서 계속해서 거짓말한 거 다 잡아서 우리가 자료를 갖다 줬어요. 저 할머니 저거 거짓말쟁이다. 그거 본 다음부터 사실 저 단체가 이용수 할머니를 앞에 못 내세웠거든요. 자, 50억 걷고 소녀상 있죠? 소녀상 동상 이거 하나. 그거 하나에 8,500만짜리, 8,500만짜리. 그걸 지금까지 124개를 세웠어요. 그거 얼마 먹었습니까, 그거? 100억 넘어가잖아요? 제가 예전에 좌익에서 안중근 동상 사익분들을 제가 한번 취재한 적이 있어서 그런데요. 동상 원가 그거 얼마 안 들어가요, 그거. 8,500만 원이면요, 꽤 많이 남겼을 거예요. 이건 후원금 그 50억과 별개로 동상 팔아가지고 100억을 벌어요. 이렇게 돈 장사 해가지고 이제 돈 싸움 나고, 그 동상 세우는 그 기반의 핵심이 모조리 거짓이었다.
이용수 할머니가 자기가 그 말도 거짓말이겠지만은 자기가 제일 나이가 어렸다 16살이었다 위안부 끌려갈 때 44년에 끌려갔는데 3년간 위안부 생활했대요. 일제가 언제 패망했죠? 45년에 패망했어요. 44년에 위안부 들어갔는데 일제가 패망해서 미군이 분정할 때도 자기는 전장에서 2년을 더 위안부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시는 할머니인데 어쨌든 그 할머니 얘기는 자기가 16살 때였고 자기가 가장 어렸고 전부 다 18세, 19세, 20세가 넘어갔다. 즉 성인들만 취업 사기든지 아니면 취업을 시켰던지 그 주장에 맞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소녀상 동상 파는 자들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 소녀상 동상은 13세, 14세로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겨대요. 13세, 14세가 총칼에 의해서 잡혀갔다고 우겨내서 그렇게 해서 동상을 팔아먹는 게 100억이에요. 그걸 깨는 거는 그게 아니라는 객관적 증거와 진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을 이기려고 그러면은 사기 탄핵 누명을 벗는 것도 진실이잖아요? 문재인 진영에 저 위안부 가지고 엄청난 기반을 쌓았어요. 왜냐하면 반일 그래버리면은 일단 국민의 70% 먹고 들어가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7일 딱 몰리는 순간에 10% 20%로 위축된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기반을 쌓아준 게 생판 거짓말이었다. 동상 자체가 이미 거짓말이었다. 진실로 때려부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수가 진실을 포기하는 순간에 그건 더 이상 보수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위통당이나 태극기파리들이 대선 승리를 포기한 이유도 그 전에 이미 그자들은 진실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포기했으니까 좌익 정부과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돈이나 챙겨 먹겠다 그러는데 돈 챙겨 먹는 것도 좌익만큼 챙겨 먹지는 못해요. 이번에 보세요. 저 할머니들하고 동상 팔아서 해먹는 것도죠. 게임도 안 돼요. 지금 우리하고 해먹는 것도. 차라리 해먹으려면 좌익 가서 붙어서 해먹던지. 진실, 그 진중거리가 한 말 중에서 본인은 그렇게 지키지 않는데 제가 잘 인용하는 말이 있어요. 100만 번의 헛소리를 잠재우는 것은 단 한 번의 논리와 진실이다. 이거 진중거리 한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맨날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근데 그 말은 맞아요. 100만 번의 거짓 선동과 잡는 거는 단 한 번의 진실이거든요. 저는 최소한 내년 대선 준비하기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 사직하는 무정을 완전히 벗을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대선 승리를 자신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선거 4번 연속해본 것도 다 깨진 것도 이 사기 탄핵 때문에 진 거고 우리가 다시 미친 거는 이거 벗어날 때 이기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 집회가 아마 이제 5월부터는 광화문 쪽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이 개표 구정을 해보고 그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다 드러나고 위통당 하는 걸 보고 그리고 이 친문 세력들이 이제 돈 해먹으려고 서로 싸우는 걸 보면요. 지금 포기한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도 하나 둘씩 다 모여들 겁니다. 포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우린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데 왜 포기합니까? 이게 없으면 포기해야죠. 자, 오늘 이제 시즌2 3차인데 그 3차에 원래 제가 시즌1 때는 총선 얘기 안 했죠. 총선거 이미 깨질 것 뻔하니까 대통령 나서지 않으면은 총선 무조건 지니까 총선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탄핵 무효한다고 했는데 정 바뀐 겁니다. 정 바뀌어서 이제 우리가 탄핵의 누명을 벗겨서 대선 승리한다고 외쳐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행진할 때 그렇게 외치세요. 행진할 때도 마음 놓고 우리가 대선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외치는 순간에 대선 승리는 좀 더 한 걸음씩 다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 이 정도 말씀 마치고요.